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85회 안녕 DJ 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씨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씨안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추석 잘 보냈죠. 네. 아, 너무. 추석 음식을 바리바리 싸워서 네네. 사무실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씨안님께서 싸우셔가지고. 맞아요. 갈비찜도 해오시고 잡채도 해오시고. 아, 근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먹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 드시긴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에 또요? 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씨안님의 음식 솜씨 궁금하네요. 우리 지난번에 낫달님과 추석 이야기로 수다를 좀 떨었는데 이번에는 노동 얘기 좀 들어보면서 네. 팟캐스트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낫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낫달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잘 보냈죠. 잘 보냈고요. 네. 네. 추석에 어떤 음식 드셨나요? 추석에 안 갔어요. 오. 먹자 안 갔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네.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난번에 낫달님 이야기했을 때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안 하셨나요? 노동 이야기는 안 했었네요. 아, 맞아요. 그 노동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호텔 경영 공부를 하다가 비서로 취직을 했어요. 오, 비서. 네. 멋있네요, 뭔가. 스타트업 기업이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창립부터 오픈 멤버로 비서로 일을 했죠. 그래서 호텔을요? 거기는 IT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텔 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좀 되게 아이러니하게 호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미 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고 사실 서비스는 어디든 다 필요한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래서 비서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조직 문화도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이제 비서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업무들은 뭐 그러려니 했었고 근데 이제 1년차가 되다 보니까 월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6개월 지속이 돼서 이제 우리가 막 직원들 연구원님이랑 대리님이랑 같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자원봉사하러 오는 것 같다. 뭔가 돈은 안 받는데 일은 하고 저는 그때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가지고 알바도 했었거든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3개월째가 통째로 이제 안 나왔을 때 관뒀죠.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 같이 힘들다 보니까 그쵸. 또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첫 직장을 막을 내렸죠. 사무실.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갑자기 노동법 배운 거 생각났어요. 그 3개월 연속으로 월급이 안 나왔을 때는 퇴사를 해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럼요. 받아야죠. 받으셨어요 그때? 받았죠.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좀 쉬었고
그 못 받은 급여는 1년 뒤에 이자 쳐서 받았어요. 노동부 통해서 이제 받았죠. 아, 그 회사에서 안 주려고 했던 거였나 봐요. 노동부 통해서 받은 거면. 그거를 개인이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좀 버텨주면. 근데 사실 저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코딱지만한 거 줘도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당장. 근데 대표님 다닐 거 다 다니고 뭐 개인 생활 다 하시면서 위에 사람이 덜 받으면 될 것을 우리가 그런 거를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음이었다라면 저는 월급 일주일도 아니고 그냥 월급이 밀리면 바로 관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3개월이면 받았어요.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네. 찔끔찔끔 조금씩 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걸 좀 우리가 당연시하게 참아줄 것을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통째로 3개월씩 안 준 거는 너무 그러니까요. 심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개인이 감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너무 그쵸. 마인드가 너무 별로예요.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은 따박따박 준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그쵸, 받아야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그러고 나서 그러면 좀 쉬고 나서 했던 일은 어떤 거였어요? 쉬면서 사실 내가 굳이 조직에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학교에 이제 취직을 하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단 내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직에 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나한테는. 그래서 막 우쿨렐레 지도사 또 배워보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제가 이제 우쿨렐레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동호회 수업도 나가가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빠가 돈벌 국리를 하래요. 돈 벌고 있는데 이미. 실업급을 받고 있죠. 근데 아빠는 약간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길 바라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빠 말에 되게 잘 휘둘렸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해서 사무실을 들어갔죠. 회사를. 마케팅 회사였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일이. 새로운 분야였고 제품을 써보고 이거를 리뷰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직접 써보고 아니면 직접 맛집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근데 그렇게 사무실에서 출근하는데 괜찮았어요. 뭐 우리 또래들이 되게 많았고 되게 재밌는 친구도 있었고 그때 만난 좋은 언니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임원분들이 임원실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아까 민원부터 담배가. 왜 내 인생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참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담배 냄새가 싫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축적돼서 그게 어떻게든 저는 뭐 비출사는 지향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참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팀장님한테.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렇게 좀 힘들었냐 알겠다 해서 저 이제 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집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쁠 거 없죠.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약간 자유로운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던 때여가지고 괜찮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받아서 꾸준히 같은 곳에서 재밌게 일을 했었죠. 가끔씩 사무실 놀러 가고 제 작업하고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고.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요. 아까 맛집 같은 데 가서 탐방하고 리뷰하고 제품도 써서 리뷰한다 들었는데 네. 맛집 가장 궁금해지네요.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혹시 뭐였나요? 갈비찜이요. 갈비찜. 한국식 갈비찜. 진짜 큰 막 이따만한 막 석기시대 나오는 그런 갈비처럼 생겨서 그 갈비 먹고요.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나중에 몰래 특정 알려주세요. 브랜드여서 특정 네. 브랜드예요? 네, 특정 브랜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아니, 그 지금 안 하는 곳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 전라도 김치. 배달. 네, 배달 김치인데 거기 김치가 되게 좀 그 셰프분이 음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철학이 되게 있으신 분이셔서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일단 맛있어서 그때도 재밌게 일했었죠. 리뷰 같은 거 쓸 때 진짜 그 제품이 의미가 있고 맛있고 재밌고 그러면 너무 리뷰 쓸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걸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쓰고 좋은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럼 혹시 그러면 가장 맛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맛없었던 건 뭔가요? 잘 물어보셨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건 피해야 되니까. 맞아. 일단은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게장인데 게장이 비닐 포장이 돼서 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원래 맛있는 게장인데 네. 게장 비닐에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변질이 돼버렸죠, 벌써. 변질이 된 게장이. 네. 그래서 이게 마탱이가 없는데 맛있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없는 말 지어내야 되는. 네. 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단은 그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여서 네. 쓰긴 썼는데 팀장님한테 얘기했죠. 이거는 바꾸셔야 된다고. 비닐 포장 말고 패키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출시될 때는 네. 이제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바뀌어서 출시가 됐죠. 아, 약간 이 마케팅 리뷰를 하시면서 피드백이 들어가셨던 거군요. 네, 그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말을 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신뢰를 못 주는 거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서 그 개는 다 버렸습니다. 아. 비싼 다 게장. 버렸어요. 남해에서 온 건가? 멀리서 왔던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맛집 리뷰도 들어봤는데 또 제품 리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또 제품 써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기억나는 가장 좋았던 거 있나요? 네.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는데 진짜 써보고 좋았던 것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주고 지금도 돈 주고 쓰는 브랜드고요. 전 주로 천연 비누, 천연 기초 화장품, 뭐 천연 헤어 제품을 리뷰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천연 원료를 이용한 천연이 원료 그 말이겠죠? 아니죠. 천연 원료 맞죠? 네, 자연주의적인 화장품, 네, 오일을 되게 잘 썼어요. 무엇보다 거기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뭐 패키징을 하면은 그 패키징에 드는 비용을 기부도 하고 그 대표님의 마인드가 되게 건강하고 이런 브랜드가 정말 매거진 비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철학이 있고 건강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만족하면서 제 돈 주고 쓰고 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이 뭔가요? 나중에.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호주 브랜드예요. 호주라는 오리지널스 네. 적는다. 아이고 이거 만약에 나중에 걸리면 자르시고요. 안 걸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거니까 홍보비를 받아야 되는. 맞아. 대표님 홍보비 주세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되게 그 원료가 티틀인데 되게 전쟁 났을 때도 예전에 전쟁 그 사람들 치료하는 걸로도 썼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좋은 거 들어봤으니까 이제 또 안 좋은 제품. 그렇죠. 가장 기대하는 거죠. 또 안 좋은 제품. 안 좋은 제품 계약을 안 하죠. 써보고 더 원래부터가 이제 그 좋은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굳이 막 별로 저한테 안 맞거나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다 천연 제품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좋았던 거는 진짜 좋았던 거네요. 네. 어. 심지어 제 기준에서는 비쌈에도 네. 사게 만드는 그만큼 가치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품의 가치. 리뷰하면서 되게 나만의 어떤 제품을 찾아내고 하는 게 되게 좀 되게 좋기도 하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네요. 혹시 리뷰 같은 거 해보신 적 많으신가요? 오? 아니 저는 최근에 하나 글 올렸어요. 하나. 그 종강역 근처에 직장인들 점심 식당 이런 거 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별명이 첸슐랭 가이드거든요. 지역에 이제 맛있는 거 맛집 이런 거 추천해주고 아니면 좀 낯선 데 가서 제가 맛집 추천을 하면은 꼭 그 집은 맛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첸슐랭 가이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참 글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어떤 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걸 좀 부풀려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되게 간단하게 쓰는데 나딸님께서는 이런 걸 좀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요. 어렵더라고요. 리뷰를 쓰는 게.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있어요. 어떻게 글을 들어가고 그 안에는 그 제품의 어떤 특징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교묘한 게요. 리뷰를 쓰면서 최대한 광고처럼 안 보이게 써야 돼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그걸 원했어요. 뭐 물론 방향성이 달라서 정말 홍보하듯이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쓰려면 개인의 일상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오늘은 학교 끝나고 이런 수업 하다가 친구가 수업 시간 이런 화장품을 건네줬는데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와 대박 벌써부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냥 막 툭툭 그냥 거의 대표님이나 그 팀장님급은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뭘 주면은 이렇게 나와야 할 정도로 되게 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리뷰 쓰는 게 어려운 점? 글 어떻게 쓰는지. 네, 그런 것들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게 내가 나 이걸 빈칸을 채워야 돼, 뭘 써야 돼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주변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제품을 썼다는 이야기도 들어가겠죠. 네. 참 창작의 과정이네요. 네, 늘 새롭게 써야 돼요. 스트레스도 고강도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없는 걸 쥐어짜서 만들 때도 있고 해서 되게 짧은 시간 일은 했지만 늘 머리를 최대한 쥐어짜내면서 일을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땐 되게 약간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일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정말 쓰다가 정말 머리가 멍해질 때 그때는 힘들고요. 그때는 그냥 좀 쉬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되게 외롭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실이 아닌 그냥 바깥에서 관계가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외로운 거죠. 네. 그렇고 사실 사무실에 제가 이제 그런 게 힘들다고 해서 가끔씩 이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가긴 했는데 너무 멀었고요. 가도 어차피 다들 모니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이제 살아 있는데 기계만 보고 있는 그 느낌도 싫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로운 점도 있었는데 좀 인간답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외롭고 일단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약간 자신만의 그런 힘듦을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게 있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너무 필요했고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근데 저는 두 분의 그런 방법도 궁금한데 이따 여쭤봐도 되죠? 네네. 저는 제가 그런 직장 내에서 커뮤니티가 좀 적다 보니 일부러 취향이나 같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서 모임을 한다든지 어느 책방에 가서 책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되 그게 또 이제 충분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잠시만이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좀 채웠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물어본다 했으니까 제가 또 물어봐야겠다. 네, 시아님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네. 꾸미님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 먹을 거요. 먹을 거 저는 무조건 먹을 거예요. 너무 좋다. 맛있는 사실 지난주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근길에 닭발을 시켰고 이제 지하철 타면서 닭발이 나보다 먼저 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먹을 걸로 풀고 뭘로 풀까요? 요즘 그런 고민이긴 해요. 나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떤 걸로 풀까? 근데 먹을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나마 운동? 운동 이제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는데 그 힘들 때 운동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이 있어서 뜨뜻한 물에 물 담그고 있다가 나와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집에 갈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땀 흘리고 씻고 상쾌한 상태로 집에 가는 길이 되게 기분 좋아요. 개운하네요. 네, 말만 맞아요. 들어도 산뜻하고. 할 땐 힘든데 필라테스 너무 힘든데요. 정말 힘든데 근데 하고 나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사람 만나면서 또 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을 하면서 약간 온라인 게임 통해서 사람 많이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을 막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채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막 말 걸어가지고 채팅으로 막 이야기 나누고 갑자기 막 게임하다가 상황극을 하고 그러다가 또 친구랑 또 주말에 보통 동묘 자주 가요. 또 거기서 가서 소비를 하는데 동묘가 또 옷이 엄청 싸잖아요. 오늘은 베이지로. 맞아요. 이거 다 동묘 옷인데. 네, 가서 막 이제 뭐 반팔티 막 한 장이 1,000원, 2,000원, 막 바지도 막 3,000원, 5,000원 막 그런 거 사가지고 되게 막 열심히 사서 막 5장에 7장 막 사도 뭐 쓴 돈은 3만 원, 4만 원 안 넘어가고 막 이런 약간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또 지갑은 지갑대로 지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뭔가 충족되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너무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오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시아님의 패션이 베이지색 그 무슨 모자죠? 빵모자. 빵모자에 베이지 티셔츠에 베이지 긴 바지. 베이지색 긴 바지에 가방도 베이지색이라 그랬죠? 베이지. 약간 빵 같은 빵 룩이었습니다. 빵 룩. 빵룩. 아까 이야기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리뷰 쓰면서 좀 보람을 느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런 힘든 점도 있지만 어떤 거에 좀 보람을 느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클라이언트죠. 저희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하고 에이전시가 저랑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 분이 연락을 주셨대요. 제가 썼던 그 먼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때 되게 저희가 사실 공들여서 작업을 했어요. 그분이 되게 까다로운 분이시고 요구하는 게 정말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원고 글을 쓰지 예술을 하나 그런 느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또 잘 하고 싶으니까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분께서 되게 반응이 좋았는지 제가 쓴 특정 글을 보내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되게 팀장님이 지혜 씨가 쓴 글이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하는 게 되게 보람 있었어요. 네. 약간 창작물이 인정받는 경험이었네요. 네.
그게 또 뭐 내가 좋다고 해서 댓글로 이거 정말 좋아요 이런 분들 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네. 돈 준 사람의 돈 준 사람이 정확한 피드백.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짜릿함이네요. 너무 신났었죠. 하지만 보상은 없었다는 거. 계약대로.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월급, 그러니까 수당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처음부터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놔요. 한 달에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의 월급이 된다. 인센티브처럼. 네, 한 만큼이긴 하죠. 아. 근데 인센티브까지는 안 줬어요. 아. 원래 줘야 되는데. 그래서 월급을 받았었죠. 고정적으로. 내가 많이 한다고 하면은 많이 받고 적게 한다고 하면 적게 해서 적게 받고. 성과급이구나. 아니죠. 아니죠. 기본급이 있는 거죠. 그 기본급이 있고 그만큼 일을 더하면 성과급으로 들어오는 거. 그쵸. 그런 네, 느낌? 그럼 기본급으로 있으면 굳이 기본으로 쓸 것들을 막 이렇게 공들여서 쓸 것 같진 않아요. 막 그렇게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면? 그런데요, 되게 이쪽에,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그렇겠지만, 스스로가 만족을 못해요. 돈을 그쵸. 떠나서. 네, 내가 쓰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네. 욕심이 네,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갭이 차이 나죠. 나는 이만큼의 노동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 보상은 없으니까. 그냥 딱 기본급 내가 한 양만 인정해 주는 거죠. 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네. 명언이다. 가치가 아니라 뭐였죠? 양으로만. 사실 같이 쏟아낸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그 회사랑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되게 건당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가치를 하니까 어떤 분 대표님이랑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 양은 하긴 하는데 양 이상의 가치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만큼만 늘 받으니까 전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제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10만 원 올려주시더라고요. 10만 원이 어디예요? 피 같은 내 노동력. 너무 현실적이다 오늘. 네. 그렇게 프리랜서 일을 좀 마무리 짓고 나서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때보다는 좀 덜 외로우신가요? 그리고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 충분하다. 정말 존중받으면서 일한다는 걸 느껴요. 지금 있는 조직에서는. 네. 어떤 점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세요? 나는 우리가 조직 문화를 평등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표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이런 점이 불편하고 이런 게 힘들고 예전에는 그냥 제가 어련히 참고 내가 감내하고 이런 편이었다면 지금은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냥 그게 무리였던 건데 제가 애를 쓴 거잖아요. 지금은 무리가 가지 않게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할머니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지난주에 할머니 기일이었는데 일적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엄청 울었어요. 외근 나가서 할머니 생각나서 3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선배가 캐치하고 물어보고 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후회된다고 할머니 기일인데 안 가기로 마음먹은 게 후회된다고 했더니 선배가 가라고 해서 퇴근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아주셨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말 좋은 직장이네요. 너무 좋은 감사했어요. 직장이네요. 정말 존중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존중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시아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어떨 때 존중받는다고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거, 대화를 할 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항상 그때가 가장 존중받는다는 느낌 받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직장 그 직장을 다닌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반? 이럴 수가. 7월 중순에 들어갔어요. 한 달 반 일했는데 되게 네. 벌써 조직 문화에 감화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좋은 직장인 만큼 보람 느끼시면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팟캐스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애청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애청자이시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면 되게 사실은 저희 유명한 노가리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노가리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팟캐스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들었던 팟캐스트? 노가리 팟캐스트 중에 노가리 팟캐스트 중에 가장 재밌게 들었던 편이 있으시다면 어떤 편을 꼽으시나요? 편을 얘기해야 될까요? 편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 파트도 되게 재밌는 게 척척박사 확인박사 팬이야 팬 팬입니다. 되게 좋아하시겠네 재미재미님. 마인 박사님은 다음번에 나오셔서 같이 그러게요.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받고 가요. 그러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신기해요. 어떤 점이 매력적인가요? 척척박사 마빈 박사는 뭔가 꾸밈 없는 느낌? 네, 그리고 요즘 네, 요즘에 약간 그러니까 날것의 느낌도 좋고요. 네, 날것의 느낌. 네. 날것의 느낌이라면 어떤 것에서 가장 날것의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재밌으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약간 순박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머리 쓰고 이런 유머는 아니니까 이게 되게 받아들여지도 그런 편하고 유머 좋아하시는구나. 1차원적인 유머다. 네. 재밌었던 거야 많죠. 저는 그리고 기억에 또 남는 거는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또 싫어서 재밌게 들었어요. 그거 제가 나온 편이에요. 저 처음 나왔었던 DJ로 아니고 처음 게스트 나왔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DJ가 되었던. 네. 캐스팅. 맞아요. 대표님께서 저를 픽 해주셨죠. 그 어떤 점에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한국이 싫어서. 일단은 좀 시기가 좀 돼서 구체적인 이야기에 오간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국이 왜 싫어져야만 했을까? 왜냐면 정말 예쁜 곳이잖아요. 우리 사계절 갈 곳도 많고 맞아요. 정다운 사람도 정말 많고 그런데 뭐 한국의 어떤 점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되게 미안했어요. 네. 책임감까지.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한국 문화가 싫어서 이민 간 친구도 있고요. 2명이나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인데 2명이나 있고 한국 많이 싫어서가 아니라 뭐 기성세대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기성세대들이 요구하는 것들 뭐 그냥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 사회에서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싫어서가 아닐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편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노가리에서는 여행편도 좋았어요. 여행편 그리고 남미 여행편도 좋았지만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하셨던 맞아요. 하진님, 수정님. 수정님 그 편도 재밌었고 일하지 않을 권리 최근에 그좀 이렇게 노동이나 이런 게 서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되게 그분의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다. 말씀도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때.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편이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첫쪽 박사 마빈 박사는 약간 주간 청년 활동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막 접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캐치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추천.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척척 박사 마빈 박사를 듣기 위해서 모든 편을 들으셔야겠네요. 까마득하네요. 재밌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가. 나중에 또 그 척척 박사 마빈 박사 편만 잘라가지고 따다다닥 늘어놓은 편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해보실래요? 좋다. 이거 이렇게 좋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아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말고 너죠? 노력 말고 노력. 너죠? 노가리. 그러면 다른 팟캐스트도 좀 많이 듣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쟁사지만 경쟁 팟캐스트지만 뭐 그래도 저희가 가장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좀 추천해 주신다면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조용히 얘기해야 될까요? 안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게. 저는 책 이게 뭐라고를 자주 들어요. 지금 요조님과 장강령. 저 그거 들어봤어요. 장강령님. 네. 책 이야기. 이렇게 다른 경쟁사 팟캐스트를 그게 공부하차.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벤치마킹. 그쵸.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오케이. 특히 그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피드가 있어요. 2006년 9월 13일 날 추석 특집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타이틀이라 하면 독신 남녀의 명절 생존기. 참 그 게스트로는 오은 시인님과 김민정 시인님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이 정말 남매처럼 케미가 진짜 유쾌해요. 들어보시면 아마 명절날 맞아 이렇지 끄덕끄덕 하면서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진짜 명절에 딱 맞는 딱 맞는. 추천이네요. 네. 나중에 공부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쵸, 공부차 들어야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후딱 얘기할게요. 시시콜콜 시시알콜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알콜. 네,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여기서는 맥주를 따면서 시작합니다. 와, 너무 좋다. 잠깐만, 나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희 다음에 특별편으로 다음에 우리 알콜 한 잔씩 하면서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를 소개하면서 시와 어울리는 술도 소개하고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편도 되게 좋았는데 특히 야시시 특집이라고 해서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성이 그 성입니다. 네. 그 특집을 다뤘는데 되게 솔직하고 날것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이건 77회 예전 거예요. 야시시 특집은 77회, 책 이게 뭐라고 그 독신남녀 명절 생존기는 16회입니다. 네. 추천 끝입니다. 너무 재밌다.
따지고 보면 리뷰를 쓰시는 마케팅의 전문가이신 전문가님. 나딸님께서 우리 노가리 팟캐스트를 추천해주신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혹시 다음번에 리뷰를 한번 이게 언제든. 그래요. 좀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네. 약간 오늘의 좀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겨주실 것 같아요? 오늘의 녹음을 리뷰를 해주신다면? 오늘의 녹음이요. 네. 흑. 이런 칸나한 거야. 네, 방송하라면 되게 못해서. 일단은 너무 신기함. 아, 신기함. 네. 반갑고요. 신기하고 반갑다. 네. 그럼 이제 또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소감을 좀 듣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지혜님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 건데요. 노가리 공식 질문. 노가리 공식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지혜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청년 유니온은 노동할 맛을 느끼게 해준 친구들. 오. 역시 이렇게 딱딱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역시 리뷰 전문가가 많으시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노동할 맛을 느끼게 해준 친구들. 제게 청년 유니온 가입하고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되게 많았는데요. 특정한 분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현우님도 그렇고 병철님도 그렇고 되게 시간을 많이 내어서 만나주셨어요.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되게 건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해서 조합원비를 내는 것도 되게 기쁘고 내가 일하는 어떤 의미를 더 받은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노동할 맛을 느끼게 해준 친구들이 옆에 있었네요. 청년 네. 유니온 안에서. 너무 좋은 조직이네요. 네, 오늘 정말 그 애청자와 녹음을 하니까 저도 팟캐스트 녹음할 맛이 나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아까 리뷰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좀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소감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늘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되게 M4 세대, 비혼, 불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포기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혼을 하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또래들이. 네, 우리 또래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뭐 제 동생들, 제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민원을 열심히 해주세요. 넣으시고. 네, 단골 민원인. 네, 오늘 나딸님과 함께 녹음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나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오늘 지부사연 노가리는 광주청년 유니온 소식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소식은 4월 초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9월이 돼서야 좀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 유니온 이름이 예쁜 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 청년유니온 선방조팀장 깡청입니다. 와.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카페에 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픈 게 아닌가. 저 말도 못하게 더운데요.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뭐 괜찮으신가요? 일단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피서를 못 가셨죠? 네. 못 가고 이제 피서를 못 가서 이제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네. 사무실에서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피서를 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모쪼록 다들 이 무더위 잘 피하시고 또 겨울이 오겠죠. 네, 아마 또 겨울이 오면 또 추워가지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요,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좀, 먼저, 깡총님?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겁나 빨리 지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봄이 오고, 또 여름을 함께 조합원들과 보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봄에는 또 꽃꽂이. 저희는 메이커스 팀이 있어요. 메이커스 다 만드는 팀. 메이커스 팀과 함께 꽃꽂이 시간을 가졌었고요. 나주에, 여기 가까운 나주에 영산강에 배 타러도 갔었습니다. 나주 나들이. 톱배를 타러 갔었고요. 직접 적으셨나요? 모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직접 젖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저희가 성평등팀 영화 모임으로 전주 나들이를 갔었어요. 전주 국제영화제 폐막식에 같이 조합원들과 갔었는데요. 또 가서 영화만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문화예술 모임답게 도립미술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이제 2019 청년 전북이라 해서 전북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어떤 기획전시도 함께 보고 근처에 예쁜 카페도 갔고요. 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해서 스킨이라는 폐막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좋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상반기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또 활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인데요. 지난달에 7월 4일부터 해서 매주 목요일 릴레이 노동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다들 이제 유니온 조합원이라면 모두 알고 계시는 올해 처음 했던 전국 노동법 아카데미 유니온 센터가 이제 사단법인 유니온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전국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7월 4일에 한재 센터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법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기원 팀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일을 그만둘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렇게 그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강연과 함께 그 뒤에 이제 2가지 강연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 3번째 강연으로는요,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 그 청년의 노동을 그리고 있는 영화를 감독님을 초청을 해서 GV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종강 선생님, 다들 아시죠? 그 송곳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대 그 노동법 아카데미 교수님이나 하종강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그리고 청년의 노동, 이후 변화하는 노동과 관련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지금 노동 강연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깡총님께서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짧게 어떠셨는지. 네. 제가 3강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1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를 이제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최창한 감독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사회를 봤었는데요. 최창한 감독님은 노동 영화 감독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노동 친화적이고 또 청년 노동 혹은 이주 노동자의 삶을 그린 여러 영화들을 만드신 걸로 유명한 감독님이십니다. 저희 내가 사는 세상 보면 대구 청년 유니온 잠깐 등장하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건희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익숙한 엑스배너. 너무 익숙한 폰트. 그래서 좀 되게 좋았고요. 감독님과 함께 또 거기 이제 나오셨던 배우분도 오시긴 하셨는데 이제 모시지는 못했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대중 강연으로 열다 보니까 신청을 여러 분 받았는데 이제 비정규직 혹은 이제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여러 직종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스크린에서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받고 이야기 들어보니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명 깊은
그 깡총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정말 잘 보시더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모두를 깜짝 놀래킨 저의 사실력. 네, 슝슝 약간. 네네네. 다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6월 15일이었죠.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18 청년 유니온 전국 조합원 캠프 광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광주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주제로 전국에 계신 유니온 조합원분들을 초대해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5월을 주제로 해서 좀 새로운 기행 방식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5월의 어떤 큰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 있었던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국 조합원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참 제 입으로 좀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진짜 레크레이션에 포텐이 터졌다고. 광주 레크레이션 하면 역시 김설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특히 이번 캠프를 기회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라고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유니온 조합원으로서 뭔가 더 함께하는 어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앞으로 그 유니온에서 이제 광주 청년 유니온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요즘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예. 먼지와 친해지는 시간. 예. 저희가 청년공간 프로젝트 틈이라고 해서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와 함께 동명동이라고 하는 광주의 핫플레이스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여러분이 광주에 놀러 오셨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여기서 다양한 상상들과 그 고민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지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노동법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이게 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봐야 안다라는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교섭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름의 모의교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단계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제가 열심히 이제 기획을 해서 하반기 때는 우리 한 상반기 때 열심히 노동법 배웠으니까 한번 이거 써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사측과 노측으로 나눠서 모의교섭 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광주 청년 유니온 활동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택배 안 시키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16일, 17일에 택배 노동자분들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13일부터 15일까지 택배를 시키지 않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유니온 조합원분들, 그리고 유니온을 지지하고 사랑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택배 노동자들이 이 더운 여름날 이틀이라도 쉴 수 있도록 13일부터 15일까지는 꼭 택배를 시키지 않기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 활동 이야기였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청년 유니온 사연 들어봤어요. 꽃꽂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배 타러 나들이 갔다는 얘기에 노 저으신 줄 알았는데 모터 달고 가셨다고. 모터를 달고 쪽배를 탔지만 모터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본부에서도 그 센터에서도 릴레이 노동 강연을 위해서 또 광주에 내려갔다고 하시는데 좋은 시간 됐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이제 저희 센터장님과 또 이기현 선생님께서는 정말 유익한 강연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업 있으세요, 시안님? 저는 저번에 광주에서 5.18 전국 청년 유니온 전국 조합원 캠프를 같이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같이 가셨었죠 그때? 네, 저 그때 같이 가셨습니다.
정말 좋은 숙소,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제 정말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고 갑자기 딱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어디 가고 정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렌트카 5대가 짜라락 들어오더니 팀을 딱딱딱 나눠가지고 짜라락 타고 가더라고요. 짜라락 타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광주청년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즐겁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그날이 마침 월드컵 한 날이었어요. 월드컵이 아니죠? U22였나요?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그거 보면서 그거 같이 보고 또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었습니다.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그렇죠, 시간까지 그렇죠. 가졌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청년 공간 프로젝트로 공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맨날 이거 말빛을 정말 많이 짓는데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들을 새로 생기는 공간들을 정말 약간 페이스북에 자주 소식이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 볼 때마다 뭐 조금씩 되게 열심히 공사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먼지구덩이 속에서 이것저것 고생하고 계실 광주청년유니온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교사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지 제가 궁금해요. 맞아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씨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후후.